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YBM 실전 토익 RC 천재 맡고 있는 박혜용 강사입니다. 테스트 8회입니다. 테스트 8회 파트 5 문제를 당연히 먼저 풀어보신 다음 강사의 설명을 들으셔야겠죠. 뒤로 갈수록 문제가 약간 챌린징하면서 고급집니다. 그래서 민지 풀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A, B, C, D 보기를 눈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로 테스트 8의 수입 문제는 103번입니다. A, B, C 스펠링이 사뭇 달라. 근데 스펠링이 많이 달라도 기본적으로 문법적으로 얘들이 얼마나 같은지는 잡아내야 되는데 이것들 싹 다 부사가 가능한 거로 보입니다. 부사는 원래 완벽한 문장이나 문장의 끝자리에 잘 위치하는 품사고요. 빈칸 앞에 sit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동사로서 앉다라는 뜻인데 sit은 자동사 역할로도 수행할 수 있다 보니까 굳이 목적어 필요 없이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사료가 되네요. 어쨌든 A, B, C, D 보기 중에서 otherwise 문장 젤 앞에 콤마 달고 나오는 접속 부사라고 하는 문법으로도 유명하지만 일반 부사로 아무데나 막 들어갑니다. 근데 otherwise의 뜻은 달리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의 느낌이 좀 있죠. 상반되는 느낌을 주고요. instead라고 하는 건 차선택의 느낌으로 그 대신에 이런 뜻이죠. instead 뒤에 of가 붙으면 instead of는 전치사로도 사용을 하죠. 똑같은 뜻으로. 근데 of 없다고 얘가 뭐 못 쓰는 건 아니에요. 부사로 엄청나게 잘 쓰고 보기 시 elsewhere는 기타 다른 곳에 그냥 where만 넣으면 문장을 끌 수 있지만 elsewhere, somewhere, anywhere, nowhere 이런 식으로 합성된 where는 부사 역할로 전락할 때가 많습니다. even이라고 하는 거는 형용사 할 때는 고른, 균일한, 평평한 이런 느낌이 있지만 부사할 때는 뭐뭐조차도 이런 느낌이죠. 근데 빈칸 앞에 내용에 sit이 앉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앉다. 대신에 앉다, 다른 곳에 앉다, 보기 뒤에 even은 조차도 앉다 이렇게 되죠. 그것만 봐도 땡기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앉으려면 앉는 공간이 제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문제 정답은 elsewhere이 가장 적당합니다.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앞에 있는 문장은 제일 앞과 끝이 이게 악위가 맞아 떨어지는 순간 그게 아주 좋은 문장의 맥락이 돼요. 근데 제일 앞에 나오는 주어가 뭐예요? VIP 좌석들. 특정 좌석을 딱 언급했죠. VIP 좌석들이 프런트로 앞쪽에 있는데 그게 이미 다 선점되고 자리가 다 차지되어 있다면, occupied가 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valued guest, 그냥 게스트도 아니고 정말 우리 귀하신 단골로 많이 와주시는 우리 게스트 분들은 다른 좌석에 앉으셔도 됩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instead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요거가 안 된다면은 다른 곳에 앉아라 이게 아니라 요거 대신에 이거 하자. 아예 다른 행동을 유발하는 거예요. 앉지 말고 차라리 그 대신에 서 있자 그냥 요런 느낌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걔가 들어가긴 좀 무리가 있다는 얘기죠. 요 좌석이 꽉 찼으면 요 좌석을 제외한 다른 좌석에 앉아라 이런 얘기지 요거 대신에 아예 새로운 행동 이거로 하자 이런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instead가 아니고 elsewhere이 맞습니다. 괜찮죠? 8번 가겠습니다. 8번에 ABCD 보기. 와, ED 깔맞춤 있어. 문법으로는 똑같아. 근데 빈칸 앞에 일시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왔으니까 그 사람이 주어면 주어 뒤에 나오는 건 당연히 동사지. 요것들 동사 과거 시제군. 동사 과거 시제다. 근데 빈칸대 findings. ing로 끝나는 명사가 많지가 않아요. 보통 ing는 동사에다 ing 붙여서 뭐 변형됐네 어쩌네 분사 동명사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 영어로 writing, 쇼핑, 홍보, 마케팅 이런 식으로 ing로 끝나는 배송, shipping 뭐 이런 거 있죠. ing형 명사는 좀 외워두셔야 돼요. 근데 result의 정확한 동의어로 finding 결과물이란 뜻인데 주로 s를 붙여서 복수 어형의 처리처럼 생긴 형태가 명사로 많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럼 findings가 result하고 똑같은 명사였다면 결과를 빈칸하다. 이것만 봐도 빈칸 뒤에 두 줄까지 다 안 가도요. 지금 유독 땡겨. 단어 뜻을 똑바로 알면 결과를 이거 하다. 괜찮죠? A, B, C, D 보기 중에서 결과를 하고 제일 땡기는 게 뭐예요? 위험할 것 같죠? 전혀. 동사는 원래 앞에 있는 주어나 뒤에 있는 목적어랑 잘 어울리는 게 정답률이 실제로 제일 높아요. 결과는 발표해야지 announced.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announce findings 이렇게 되는데요. A, B, C, D 보기 중에 사실 제일 별로가 얘다. collaborate. 동사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토익을 잘하시는 분들은 문법을 잘해. 그래서 자타동사 구별에 되게 등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예를 들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 depend가 아니라 depend 이상해. 혼자 못 써. 뭐 말을 끌려고 목적어를 연결하려면 자동사라고 하는 약간 성분이다 보니까 목적어를 끌려면 전치사가 필요해. 그래서 depend가 아니라 depend on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가 붙어야 되는 자동사의 일예로 아주 유명한 애가 collaborate입니다. 예상 한번 해보죠. 쉽게 예상이 가능해요. 협력은 나 혼자 해? 남하고 같이 해야지. 남하고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공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대상성으로 나열될 확률이 높지. 그럼 collaborate는 전치사 넣으면 뭐가 낫겠어? with가 땡기지. 아니 위에 with만 넣어줘봐. 그럼 난 정답 무조건 A로 가지. 그리고 collaborate는 대상이 아니라 협조하고 공조하는 내용이 나올 때는 on하고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치사가 붙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이게 오답입니다. impose 벌금이든
세금이든 뭔가 어쨌든 좋지 않은 느낌이든 하여튼 뭔가를 가하거나 부과하다의 느낌이 좀 강합니다. 얘가 왜 들어갑니까? 결과를 부과하다가. 그리고 보기 뒤에 summon, 누군가를 법원으로 출두하세요. 나오세요. 소환하다의 느낌이 있습니다. 결과를 어디다 소환을 해?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announce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동사는 자타동사의 구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전치사가 있어야 뭐라도 끌 수 있는 이 자동사의 구조를 잘 알고 있으면 항상 보면 동사로 이렇게 깔맞춤이 되어 있는 문제에서는 떨굴애들이 조금씩 생길 수가 있어요. 광속으로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collaborate는 on이나 with 하나 정리해놓고 with는 협력하는 대상, on은 공조하는 내용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mpose 같은 경우에 타동사예요. 목적어를 원래 넣을 수 있어요. 당연히 목적어를 끌어야 되고요. 근데 impose A on B 이런 걸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를 B에 부과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전치사와의 관련성이 짙은 동사들은 빠르게 외워주시면 주변에 얼쩡거리는 것들을 눈으로 봤을 때 없잖아. 그럼 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전혀 위험한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게 되면 훨씬 좋죠. 그래서 정답 B로 갔고요. 다시 한번 중간중간 까먹으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우리 책의 뒤쪽에 해설지에 어휘의 뜻, ABCD 보기의 정확한 정리, 더군다나 해설, 그리고 해석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근데 생각보다 해석을 그렇게 막 꼼꼼하게 하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서 천천히 답이 이미 보이는데 시간 낭비 계속해가면서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해석을 좀 더 해보고 싶다, 좀 더 꼼꼼한 리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해설지에 있는 내용도 반드시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번 하겠습니다. A, B, C, D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situated, priority, 그 다음에 expired, cheerful 이렇게 나와 있고 빈칸 뒤에 tickets, 티켓은 명사죠. 빈칸 명사야. 근데 purchase tickets, 구매한다 티켓을. 근데 이런 티켓이 뭘 또 그렇게 유쾌한가? 오락TV 프로라도 봤어? 유쾌한 티켓 뭐야? 아유, 만료된 걸 어떻게 사? 유통기한 지나듯이 만기된 걸 살 거야? 만기된 티켓 사면 그건 무용지물이야. 기본적으로 expired는 그게 무용지물이 돼버려. 만기성이니까 그걸 뭐하러 돈 주고 사? expired. 오다. 여기 보면은 situated 돼 있어요. bicycle이. 이런 식으로 사물이 어떤 공간 따위에 놓여져 있다. 위치해 있다. 이런 느낌이 situated예요. 티켓은 종이 쪼가리 증입니다. 구매의 증거물. 이걸 갖다가 사물성의 위치성으로 얘기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문제의 정답은 priority. 이게 정답이 됩니다. priority는 우선순위의 뜻으로 있잖아. 토익의 고득점을 받으려면 일단은 문법도 해야 되고 뭐 해석도 해야 되고 뭐 문제도 많이 풀어야 되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단어 외우는 게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야. 이런 식의 우선적으로 해야 될 업무. 이런 느낌의 프라이어리티도 되지만 우대 조건처럼 해주는 우대권. 남들보다 먼저 할 수 있는 거. 이런 느낌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priority tickets가 되면은 우선 티켓, 우대 티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구매할 수가 있다. subscriber 분들께서는. subscriber는 가입자나 구독자의 느낌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 서비스 업체 가입자분이시죠? 그래도 subscriber. 우리 매거진을 읽으시는 분이시죠? 그래도 subscriber.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뚱맞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 가입자들이라는 느낌이 주다 보니까 얘들은 우대 티켓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복합명사의 어형 세트로 priority, ty로 끝나는 명사이죠. 원래 어형은요. 근데 명사 두 개가 붙는 게 빈번한 일은 아닌데 이 우대 티켓은 또 은근히 아주 많이 쓰는 실상 언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을 것 같아. 괜찮죠? 14번. ABCD 보기 봤을 때 올만에 또 이렇게 또 상큼한 ABCD 보기 스펠링 다 비슷하고 뒤에 처리만 살짝씩 달라. prompt, prompter ER 붙었고 promptness NESS 붙었고 promptly 이렇게 나왔죠. NESS로 끝나면 거의 명사 어형일 때가 많죠. 그리고 ER이 붙으면은 ER로 끝나는 건 사람 명사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교급도 예를 들어서 large 큰, 더 큰은 뭐예요? larger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런 걸 수도 있죠. 근데 보기 뒤에 있는 promptly 딱 봐도 부사죠. ly로 끝나는 건 태반이 부사죠.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근데 이 부사에서 ly를 뗐을 때 남는 것들은 보통 형용사일 때가 많고요. prompt는 동사로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늘려고 하는 자리에 빈칸 앞에 누가 봐도 동사가 버젓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동사는 때려주기도 못 들어갑니다. 동사 바로 뒤에 동사 넣으면 이거는 처참한 중복이에요. 그러니까 동사가 들어갈 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지금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없거든요. 형용사라고 하는 성분은 동사 뒤에서 보충 언어 줄여서 보호의 역할을 하고요. 보호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 동사들은 뜻 자체가 거의 없는 동사, 비동사, 뭐 remain, become 이런 식의 비동사 노선이 같은 동사들은 형용사를 보호로 취할 수 있어도 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기는 골치 아파. 사전에 검색하잖아. 그러면 비기는 자타동사 혼용입니다.
Let's begin the tour. 투어를 시작합시다. 문법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begin the tour 했을 때 tour이 begin의 목적어거든요. 목적어 끌 수 있는 동사를 타동사라 그럽니다. 근데 begin은 또 아주 빈번하게 목적어로부터 자유로운 자동사 역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애가 만약에 타동사였다면 목적어로서의 명사를 필요로 했을 거고 자동사였다면 자신의 몸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문장이 완성된 바 자신을 수식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품사 동사 수식은 부사가 하죠. 부사가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요렇게 두 개로 압축이 돼야 돼. 일단은. 근데 요렇게 두 개로 압축이 되는데 promptness라고 하는 ness로 끝나는 명사가 만약에 실제 실존 명사라고 보더라도 명사가 들어갈 때는 해석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명사가 두 부류가 있잖아. 가산이랑 불가산. 근데 사전에 검색하면 가산 불가산이 혼용되는 게 정말 실타래처럼 많아요. 근데 토익은 그걸 다 방대하게 집약적으로 하기엔 200문제밖에 안 돼. 그 많은 영어를 다 갖고 오기에는. 그래서 사전에 있는 걸 그대로 통으로 넣게 되면 굉장히 혼란을 느끼실 거예요. 근데 다반사적인 경우에 굉장히 많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명사는 앞에 어 처리가 붙을 때가 많고요. s가 안 붙으면 혹은 어가 아니지만 전혀 다른 속성이지만 다른 관사나 한정사로 붙기는 더 같은 게 붙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타 동사를 혼용하는 동사 뒤에 아무런 관사 처리가 없다면 오히려 자타 동사 혼용인 동사니까 자동사 쪽으로 의심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죠. 여기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promptly. 즉시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시작한다의 느낌도 되지만 promptly가 더더욱 정답인 이유는 여러분 토익은 빈칸 앞뒤의 싸움이에요. 빈칸 앞뒤가 같이 아다리가 맞으면 더 정답이 되거든요. 너무 잘 꾸며요. 시각을. 원래 promptly는 즉시 신속하게란 뜻이지만 시각 앞에 들이붙잖아. 그러면 정각에라고 해석이 돼버려. 딱 그 정시에. 그러다 보니까 1분도 안 늦어지고 딱 12시 이렇게 돼요. 그래서 promptly가 시각을 수식하는데도 아주 특화된 품사의 부사이다. 이걸 알아두시면 더 좋고요. 원래 전치사하고 명사를 한꺼번에 전명구, 어구처럼 구조로 봐서 부사는 수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무조건 명사라고 보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자동사 역할을 아주 잘해주는 비긴 입장에서는. 괜찮으시죠? 정답 promptly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개로 갔고 17번 넘어가겠습니다. 17번에 A, B, C, D 보기 가겠습니다. builder, buildings, buildings, build, built 이렇게 나와 있죠. 스펠링 비슷해. 빈칸 앞에 commercial. commercial 짜증나. 얘가 두 개야.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상업적인이라고 하는 형용사, 더 나아가서 광고라고 하는 명사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다른 거에 강조하는 것보다 문법의 힘을 많이 강조하는 강사죠. 왜냐면 그 문법의 깔끔함을 알고 계신 분들은 웬만한 실수를 안 해요. 해석으로 와전될 수 있는 해석의 심오한 깊이에서 허덕거리질 않아. 왜냐면 빈칸 앞에 커머셜이 명사할 리가 없다. 절대. 왜 명사할 리가 없다고요? 왜 명사할 리가 없냐고요?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웬만한 명사들은 못 세는 명사보다 토익에는 세는 명사 많이 나와요. 어가 앞에 없다면 뒤에 s를 붙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부를 하시다가 불가산이 맞구나 얘는 확실하게. 예를 들면 information, 정보, advice, 조언, luggage, 짐, 수화물 이런 식으로 대놓고 불가산인 걸 정확히 알게 된 경우에 어휘가 아니라면 commercials, s가 붙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광고의 느낌이 더 강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수일치가 안 돼 있는데 그냥 헤벨레하게 나왔는데 형용사, 명사 중에 무엇일 것인가? 그러면 형용사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형용사 뒤에 빵꾸 나 있으니까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명사가 정답이 돼야 됩니다. 형용사 뒤에는 명사인 거 알고 계시죠? 수식 받을 때. 그럼 명사 넣을 거면 A, B, C, D 중에서 세상 전체의 명사가 어떻게 PP야? build, built, built. 3단 변에서 built는 PP야, PP. 걔 들어가서 뭐 할 건데? 제일 짧다. 짧은 것들이 보통 동사, 원형일 때가 많습니다. build는 실제로 동사죠. buildings, builder. builder은 건축을 해주는 사람인가? 그럼 ER로 끝나니까 사람 명사 될 수 있겠다. 건축업자라든지 뭐 세워주는 사람 이렇게. 근데 buildings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이라고 하는 명사지. 다시 또 물귀신이야. 다시 또 물고 늘어지는 거야. 똑같은 문법으로. 커머셜의 수식을 받았어. 근데 커머셜의 수식을 받았지만 여기 어가 없거든. 없잖아. 명사는 세야 돼. 웬만해선 세야 돼. 못 세는 명사인 걸 알고 계신다면 못 세는 명사 아닌 거는 세는 거예요. 근데 앞에 어가 없어. 그럼 어가 없으면 명사는 어떻게 돼? 나는 하나짜리가 아닌갑다. 이렇게 돼 명사는. 그럼 어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 자연적으로 미친 듯이 끌어 s를. 그럼 builder, buildings를 사람을 넣을 것인가 건물로서 넣을 것인가 이거 고민하는 건 오히려 정말 잘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앞에 어가 없구나. s 붙여야겠다. 문법이 틀렸으니까. 이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지구, 상업적 그 영위를 위한 어떤 그런 식의 사업을 추구하는 건물들 이런 느낌으로 buildings가 정답입니다.
괜찮죠? 사람 명사, 사물 명사 구별보다 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더 재련시켜야 될 거는 기본 문법 오히려. 우리가 등한시하고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기본 문법. 수일치 좀 제발. 못 세는 명사라고 내가 확실히 아는 거 아니면 일단은 수일치를 조금 유력하게 보시는 거. 앞에 어가 없다면 뒤에 S 좀. 그래서 정답 B로 가겠습니다. 19번입니다. ABCD 보기를 눈으로 보시면 여러분이 싫어하는 게 또 나왔군. 그런데 빈칸 앞에 미디어 캠페인,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캠페인이군요. 근데 빈칸에 들어갈 애가 WH 계열의 문장을 끄는 성분들, 소위 말해서 관계 대명사, 아우 짜증나, 그죠? 이걸 또 어떻게 보면 접속사랑 비슷한 연결구, 막 아우 진짜 짜증나. 근데 확실한 거는 미디어 캠페인이 내 친구는 아니야, 사람은 아니야. 얘는 안 돼. 후는 문장을 끌지만 기본적으로 후는 앞에 명사를 일단 들이붙는 순간 그 명사가 사람임을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who든 where이든 what이든 이런 식으로 WH 앞에 위치하는 명사를 이 애가 뒤에 끌 저를 앞에서 유발했다라고 해서 선행사라고 하는데요. 선행사라고 하는 성분이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who가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를. 그러니까 빈칸 앞에 캠페인이 사람이 아니니까 때려주기도 안 되는 거지. 빈칸 뒤에 triple이라고 하는 것은 세 배의 곱절의 배수죠. 근데 triple은 세 배로 뛰다라는 동사로도 쓸 수가 있어요. WH 애들은 기본적으로 문장을 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장의 성분이 되려면 지 몸 뒤에 어딘가에는 마침표로 끊기기 전에 동사가 반드시 구현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동사 역할 할 수 있는 애가 아무리 봐도 tripled밖에 없죠. 그러니까 동사 있으니까 그 앞에 nearly는 부사예요. 근데 부사는 거의란 뜻인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부사는 해석에서는 굉장히 풍요로운 역할을 가미하지만 문법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법으로 그냥 부사는 여기저기 막 숟가락 얹지만 지가 빠져도 문장이 완벽한 그렇게 기여도가 없어요. 부사는 원래 능력은 큰데 그래서 nearly가 의미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중요할지 몰라도 문법으로는 아무 역할도 안 돼요. 그럼 결국에 빈칸 바로 뒤에 tripled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상황 이해가셨나요? 그러면 동사 앞에 빈칸에 제일 중요한 문법은 뭐예요? 일단 문장을 끌더라도 문장은 주어부터 구현이 돼야 되니까 주격이 가능한 애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 입장에서 who는 엄청나게 좋아요. 무조건 주어거든요. who는 지가 주어라고 맨날 너무 오버해. 나는 주어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주어로 문장 끄는 거니까. 그래서 who 뒤에는 항상 동사부터 나와. 다만 who 앞에 사람 넣으라니까. 그게 안 됐어 지금. 그래서 who를 오답으로 치웁니다. 그럼 얘도 안 되죠. where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캠페인은 홍보 캠페인인 거지 장소는 아니잖아요. 장소의 느낌이 살아야지 where이 오겠죠. 맞아요. 근데 여기 빈칸 앞에 장소가 500개가 와도 답이 안 돼요. 장소가 5,600개가 와도 답이 안 돼. 20만 8천 개가 와도 안 된다니까. 왜냐면 where는 관계 부사예요. 얘들은 관계 대명사지만. 관계 부사가 뭐냐고요? 그냥 관계 부사예요. 근데 이 용어를 외우기 이전에 확실한 건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부사는 있으나 마나해요. 그래서 문장 앞에 어딘가에도 여기저기 닿을 수 있지만 지가 없다고 문장이 불완전하지 않아. 완벽해야 돼.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때려 죽여도 주어가 있어야 돼. where는 뒤에 주어 동사 다 있어야 돼. 완벽한 문장이. 앞에 장소고 뭐고 주어 역할을 하려고 들어가는 애가 아닙니다. 명사화된 용법이 못 돼요. 문장을 끄는 자리에서도. 그러니까 앞으로 where과 쌍벽을 이뤄서 when 있죠. 앞에 시점 명사 5천 개 와도 안 돼. 그런 거에 자꾸 매력적인 오답에 낚이면 안 돼. 그래서 when하고 where는 뒤에 주어 동사 다 있는 거 먼저 보고 넣어. 그래서 안 돼요. 이걸 빼고 나면 that하고 what이 남습니다. 근데 that하고 what이 남는데 that하고 what은 둘 다 사람이 아닌 느낌을 구현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that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몸뚱아리의 욕심쟁이의 who도 받아칠 수 있고 which의 대용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어도 that, 사물이어도 that 다 돼요. 그리고 what하고 that은 둘 다 대명사, 관계 대명사의 범주에 있기 때문에 주어 역할을 둘 다 행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문장 아닌 거는 오히려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관계 대명사 용법일 때. 다만 얘가 좀 돌연변이지. 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what은요 자기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애가 오바를 해. 나로서 비로소 완전해지지 모든 것은 이렇게 생각해서 항상 불완전한 걸 추구하긴 해요. 근데 그 자리가 정형화돼 있진 않아요. 주어 자리가 빵꾸가 나 있던 목적어 자리가 없던 버어 자리가 없던 개의치 않고 그냥 일단 이상한 문장이면 다 들어갑니다. 근데 확실한 건 얘는 자기 앞에 명사가 있으면 큰일 나요. 모든 WH, where, when, who, which, that 이런 애들은 다 선행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앞에서 끌어주는 서포트형 명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what은
나는 내가 명사 역할 앞뒤를 다 메꿀 거야. 나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다 남 옆으로 헤쳐 모여. 나 앞뒤가 다 부족해야 돼. 내가 명사의 화신이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부족한 명사도 메꾸면서 뒤에도 내가 부드럽게 연결할 거야. 이게 what이에요. 그래서 what은 앞에 선행사를 거부한다. 조금 더 없어 보이게 얘기하면 명사 있으면 큰일 난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대수로 가겠습니다.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죠. who는 앞명사가 사람, 그리고 who는 뒤에 동사부터 나옵니다. what은 앞에 명사 거부합니다. 명사 있으면 일단 빼시는 겁니다. what은. where는 앞에 장소명사가 5천 개 있어도 뒤에 완벽한 주어부터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 이거랑 쌍벽 올리는 레전드급이 when 이렇게 하시면 대밖에 안 남습니다. 괜찮죠? 120번 가겠습니다. 120번 ABCD 보기 보니까 including, since, however, as if. including 뭐뭇을 포함하는, 보기 B에 있는 since 뭐뭐 이래로 혹은 뭐뭐 때문에, however 그러나, 보기 D에 있는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뜻이 다 다르네요. 근데 빈칸 뒤에 electricians are coming this morning to fix a switch in the lobby. 로비의 스위치가 망가졌나 봐. 기술자들이 와서 고치러 오나 봐. 아침에. 그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 어떡할 건데? 콤마를 끊기기 전에 동사가 있다? 뭐 하는데 얘가? including 포함하는 게 중요해요. 전 얘가 전치사인 걸 먼저 외우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얘 영역이 얜 전치사예요. 전치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난 때려 죽여도 문장은 못 끌겠어. 그게 전치사예요. 난 명사만 끌고 끝날란다. 이게 전치사인데 문장을 구현. 절대 안 되죠. 얘 안 돼요. however 부사입니다. 그러나란 뜻의 부사 겸 접속사 흉내 내봤자 접속 부사. 교육에 자기 온몸의 DNA가 부사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죠. 근데 부사는 기본적으로 완벽한 문장 앞에 나와서 접속사 흉내 낼 때는 제약을 받아. 야, 네가 접속사야? 콤마라도 붙여. however, 콤마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지나가는 얘기로 하겠습니다. however는 how라고 하는 문장을 끌 수 있을 만한 그 how에다 ever를 붙은 강조용법으로 그러나라는 반대급부가 아닐 때는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런 뜻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however도 문장을 끄는데 그때 however는 콤마를 붙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however는 이상해요, 얘가. 자, 이 however이 그러나가 아니라 아무리 뭐뭐 하도였어요. It cost much. It cost much. 돈이 많이 든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더라도 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however도 있거든요. 그럴 때 however는 야 이상해요. 야, 나 문장 순서대로 못 끌겠다. 순서 좀 바꿀게. 재미 좀 볼게. However much it costs.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꾸는 도치라고 하는 문법. 말도 안 되는 문법도 해요. 그래서 however는 둘 중에 하나예요. 문장 순서가 엉망이 돼 있거나 콤마가 붙었거나 그게 아니면 치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빼고 나면 온전하게 문장을 순서대로 끌 수 있는 접속사 since하고 as if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기술자들이 로비에 있는 스위치 고치러 오늘 아침에 온다. 콤마 뒤에 receptionist 안내 접수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죠. 그 접수처에 일하는 receptionist 분들은 is working in the conference room. 거기서 일 안 하고 컨퍼런스 룸에서 일한다. 근데 컨퍼런스 룸은 회의실이거든. 되게 생뚱맞거든. 왜냐면 리셉션 데스크는 원래 로비에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로비에 와서 막 뚱땅거리고 선 다 잡아 뜯고 막 이러니까 아우 여기서 세상이 어떻게 이래 그러면서 컨퍼런스 룸을 간다는 얘기지. 이건 원인과 결과지. 마치 기술자가 오는 것처럼이라는 꿈의 상상의 비유가 아니라 기술자들이 오기 때문에지. 그래서 난 정답을 since 뭐뭐 이대로가 아니라 뭐뭐 때문에로. 괜찮죠? 그래서 정답 B로 갔습니다. 약간 해석은 필요했지만 얘랑 얘를 치우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드리면 품사 말 안 되는 걸 일단 치우라는 얘기예요. 일단 치우고 시작하자는 얘기야. including 전치사 어디서 동사를 감히 그리고 however 접속 부사나 부사 어쨌든 부사로 끝나니까 온전한 순서 있는 문장을 끌 거면 콤마 붙이고 시작. 없잖아 콤마가. 그죠? 23번 ABCD 보기 illustration 사파 어떤 그림 같은 거 이제 넣어주는 사파 아니면 뭐 상세한 설명의 느낌도 있죠. 묘사해주는 느낌. 보기 B에는 introduction 소개 혹은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 따위의 새로운 도입 이런 뜻도 있고요. 보기 C의 department 회사 부서죠. 그리고 보기 D에는 difference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빈칸 앞에 sales 이것도 명사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명사 중에서도 sales는 s가 붙어야만 영업이나 판매 느낌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냥 판매 느낌의 sale도 되는데 sales가 돼야 영업의 느낌이 강해. 그래서 영업사원이 영어로 salesman이야, salesman이야, salesman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s는 복수 처리가 아니라 그냥 할인이나 판매라고 하는 일반 명사 세일도 s의 처리를 붙여줌으로써 영업의 느낌을 살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복수 처리가 돼 있는데 내가 알기로 명사 두 개 붙을 때는 앞명사한테 s 붙이는 거 아닌데 그 s가 아니라는 얘기죠. 충분히 복합명사 가능합니다. sales는. 이런 식의 명사 또 있잖아. 요거만 쓰면 명사가 아니거든. mean. 너는 왜 이렇게 얘가 예민해? 이런 형용사도 되고 예민한.
이것은 의미합니다. 의미하다 동사도 돼. 우리 되게 웃기지. 복수 처리가 아니라 명사로 쓰기 위해서 s를 붙여서 means가 되면 수단이라고 씁니다. 근데 수단 방법의 means는 여기 어부터도 틀린 게 아니야. 왜냐면 이게 복수 처리 s가 아니거든. means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런 sale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 명사에 충분히 여지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sales하고 어울리는 걸 넣으려고 한다면 sales하고 제일 어울리는 거는 human resources. 이거 너무 좋잖아. human resources. 인간 자원이 아니잖아. 이거 제일 유명한 거잖아. 회사 부서명 중에 human resources. 인사 부서. 그래서 원래 부서라는 말에 department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human resources도 하나의 부서 이름이다 보니까 human resources manager, 그 다음에 director 이사님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회사 안에서의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영업부 department 당연히 이게 맞습니다. 괜찮죠? 괜찮죠? 그 다음에 26번 가겠습니다. A, B, C, D 보기 다 보니까 during, without, into, of 전부 다 뭐예요? 싹 다 전치사입니다. 근데 싹 다 전치사인데 나 미치겠다. 여기 빈칸 앞에 moves가 s로 끝나. s를 붙였다 띄었다는 건 명사 아니면 동사밖에 안 되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moves는 이건 때려 죽여도 동사겠습니다. 왜냐면 when이 접속사니까. 접속사는 어찌됐건 콤마를 끊기 전에 문장 하나 딱 완성돼줘야 되는데 콤마를 끊기 전에 동사 역할 할 수 있는 얘 밖에 더 있어? 큰일 났다. 동사 바로 뒤에 빈칸이야. 이거랑 똑같아. 자, depend 바로 뒤에 빈칸이야. 이걸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해석을 할 거야. depend 바로 뒤에 빈칸이면 거의 마법에 홀린 듯이 늘 거면서 오늘로. 동사 바로 뒤에 붙는 전치사는 자동사 세트입니다. 동사 중에서 전치사가 어떤 게 붙을지는 우리의 그날의 기분과 우리의 해석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딱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depend 뒤에는 on이잖아요. 그런데 규정 따위를 준수하다 유명한 자동사입니다. comply 뒤에는 반사적으로 마법에 홀린 듯이 바로 with입니다. 다른 게 안 돼요. comply with 이게 depend on 이거거든요. 뭐라고 말로 설명이 안 돼. 다 다른 걸 꾼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participate 참여하다 참석하다. 얘는 또 with도 아니야. 미치겠어. participate in 이렇게 돼요. 이건 말할 수 없는 찰진 세트예요. 그래서 자동사 외우시는 분들은 일도 아니야. 이놈의 into 넣는 건. move는 입주, 이사, 이동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로 이동, 그럴 거면 to. 근데 실내 장소의 느낌 가미해서 여기로 입주 이렇게 되면은 또 into하고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move into, move to 똑같아요. 동사 뒤에 붙는 전치사는 특히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depend on을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그 문제를 그렇게 빨리 풀 수 있는지. 얘도 그렇게 풀어야 돼요. 해석만 가지고 앞에 뒤에 세 줄을 다 읽어. move랑 세트만 하면 되는데.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될 때가 더욱 많으니까 move to, move into 이렇게 하시면 훨씬 빠르죠. 전혀 위험하지 않아. 전혀. 하나도 안 위험해. 괜찮죠? 그래서 정답 C로 갈 거고요. 28번. A, B, C, D 보기 봤을 때 이런 문제 좋아하지 않으시는 건 제가 알죠. 좋을 수가 없잖아요. 왜요? 스펠링이 다르니까요. 근데 A, B, C, D가 제가 봤을 땐 다 우리 형용사 아이들이 아닌가 싶어요. 보통 스펠링이 E로 끝나는 거는 동사일 때나 형용사일 때가 많아요. 동사, 형용사를 공존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빈칸에 becomes가 동사예요. 근데 여러분 becomes는 비동사랑 똑같아요. 뜻이 없어요. 뭐뭇이 되다라고 너무 순수하게 해석하는 게 오히려 더 없어 보여요. become은 별 뜻이 없는 동사예요. 별 뜻이 없는 동사는 나 뜻이 없으니까 보충 좀 해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근데 비동사, become 같은 동사들은 보호로서 형용사를 아주 좋아하고요. 명사 보호가 들어갈 수는 있는데요. 명사 보호가 들어가면 become이나 비동사 기준 그 뜻이 없는 동사 뒤에 있던 명사가 뜻이 없는 동사 앞에 있는 주어랑 서로 동의어가 돼야 됩니다. She became a doctor. 그러면 she하고 doctor이 같은 인간이 되듯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격이 처리가 안 될 때는 형용사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A, B, C, D가 제가 봤을 때는 E로 끝나는 스펠링의 태반, AL로 끝나는 것도 있을 때 봤을 때는 이거 형용사입니다. The rapid speed at which 어머 at which는 뭐야? which 앞에 at은 뭐 하나 문법 싫어한데. The rapid speed at which technology becomes 빈칸 makes it 문장 안에 문장 삽입되는데 위치가 연결했는데 even more 비교급 강조부사 even more important 더 중요하게 만들고 find the cost effective 비용 절감의 방법 to recycle 미치겠다. A의 immediate 즉각적인 보기 D의 crucial 중대한 중요한 C에 있는 separate 별도로 분리한 건가? 이미 나는 지금 안드로메다 가 있지. 빈칸 앞뒤만 보고 해석이 만약에 안 될 때 근데 내가 마음은 정말 뉴요커인데 이게 안 된다고 사정없이는 그러면 빈칸 앞뒤만 보고 안 되면 사실 가장 좋은 문장의 맥락은 끝
끝에서 잘 잡혀요. 그러니까 빈칸 앞뒤 보고 잘 안 읽혀지면 끝하고 노선을 비슷하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주변의 맥락을 봤을 때 뭐 but, although, nevertheless 이런 식으로 반전을 끌어주는 반전을 만드는 그런 어구가 없다면 비슷하게 물이 흘러갈 확률이 높아요. 문장은. 그러면 끝에서 앙다물면서 딱 정리하는 어휘가 뭔가 노선이 같을 때가 많아요. outdated electronic devices. outdated가 뜻이 뭐예요? 굉장히 낡은, 낙후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outdated하고 노선이 제일 똑같은 걸 고르겠다? 그럼 obsolet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석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어휘가 정리가 안 돼요. 낡은, 구시계 이런 뜻입니다. 아주 흡사합니다. 노선이 비슷해지는 순간이죠. 빠른 속도, 테크놀로지가 becomes obsolete. 기술을 하나 개발해 놓고 해봤자 아주 그냥 하루가 다르게 먼저 개발해 놓은 기술이 금방 낙후가 되고 낡은 기술로 치부받고 이렇게 되어지는 현상이 점점 더 빨라지는 것이 결국에는 비용 절감적인 방법을 찾는 거를 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비용 절감적인 방법을 더 찾아야겠다. 이렇게 낡아지는 장비들 이거 다 버릴 수도 없고 이런 구식 장비들을 빨리 리사이클 해가지고 사실 다시 점점 낙후가 되는 이 기술을 빨리 보조를 맞춰줘야겠다. 이런 식의 해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해석이요. 그런데 빈칸 앞에 rapid speed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술이 이렇게 되는 스피드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낙후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다들 사람들이 고심을 해가지고 이 낙후되는 기술 예를 들면 휴대폰을 예를 들죠. 휴대폰 나 이번에 새로 뽑았잖아. 친구한테 자랑하면서 휴대폰 뽑았잖아. 대박이지. 되게 멋있지 않냐? 터치 장난 아니야. 그런데 3개월 후에 친구가 야 나 휴대폰 뽑았잖아. 그럼 내 거는 되게 없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기술의 빠른 진보 얘기 나올 때 원래 obsolete, outdated 이런 게 되게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게 자꾸 나오고 시장에 새로운 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금방 낡은 것으로 치부되는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오래되거나 낡은 걸로 치부되는 것들을 비용 절감적인 방안을 활용 그것들을 더 새 것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게 빨리 시급하다. 이런 식의 맥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obsolete 순수한 해석 문제입니다. 그러나 빈칸 앞뒤만 보고 안 됐을 때 맥락의 노선을 끝에서 잡는 걸 힌트를 받으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뺐어요. 문장의 좋은 맥락은 끝어휘 쪽과 일치할 때 완성될 때가 많다. 단, 뭐 벗이 되든지 이런 식의 반대급부가 없을 때는. 129번 하겠습니다. We have pp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완료 시제 have pp에 어울리는 그 pp의 자리를 메꾸면서 동사의 세팅을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entreat 간청하는 거죠. reviewed 검토하는 겁니다. discard 버리는 거죠. reconcile 뭔가 조화시키거나 융화시키거나 화해시키고 막 이런 거야. 근데 빈칸에 your application 끝났죠. 이거 뜻만 알아도 끝났어. 애플리케이션은 토익에서 지원, 신청, 적용, 응용이라는 느낌도 물론 있지만 진짜 많이 쓰는 게 지원서, 문서의 느낌이 아주 강합니다. 그럼 지원서라고 쓰였다면 한번 위험하게 추측해 보죠. 우리가요 귀하의 지원서 요번에 그 Sales Associate 포지션 직책에 입사 지원서 내주신 거 잘 빈칸했습니다. 문서하고 제일 어울리는 거 한번 골라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버려요 남의 거를 제 걸 왜 버려요? 참 상처받네. 아니 나를 안 뽑으면 안 뽑는 거지 왜 버려 또? 나 진짜 기분 나빠. 그래서 정답은 reviewed. 리뷰는 문서 검토의 짱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 귀하 입사 지원서 잘 검토해봤고요. 그래서 한번 면접 보고 싶네요. 다음 주쯤. 이렇게 설레는 답변으로 정답은 B로 가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내가 지원서랑 머리 붙잡고 싸웠나 뭘 화해시키고 조화를 시키나 그죠? 그래서 문서 나왔을 때 리뷰는 상당한 정답률이 높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읽는다고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토익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적용과 응용일 때는 보통 to가 붙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apply to 이렇게 됐을 때 동사 apply가 to랑 붙으면 적용이고요. for라고 붙을 때 애플리케이션은 신청, 입사 지원 이런 느낌이 좀 강하죠. 그럴 때 지원서로 한번 해석해 보심이. 13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역시 해석 문제죠. 그런데 A, B, C, V가 다 S로 끝납니다. S로 끝나는 거는 최소 뭐 아니면 뭐다? 명사 아니면 동사다. 그런데 빈칸 앞에 HighView's newest entry into the curved screen monitor field 빈칸 a high definition 70인치 디스플레이. 아이고 정말 뭐가 말은 되게 많아. 되게 많아 아주 그냥. 되게 많은데 동사 없어. 그래서 A, B, C, D가 다 동사야. 다 동사야. 왜 명사가 아니냐고? 얘가 동사가 아니니까 얘 명사니까. 필드가 들판이든 분야든 명사일걸? 그리고 만약에 필드가 동사였잖아? 그러면 잘 보시면 HighView의 newest entry curved screen monitor
곡선 모니터인가 봐요. 근데 그게 시장에 이제 맨 처음 진출하게 된 거예요. 근데 entry가 명사거든요. 소유격 뒤에 나오는 첫 번째 명사를 주어로 봤을 때 entry를 entrys로 안 하신다면 주어가 단수죠. 그럼 field가 동사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주어가 단수면 동사는 s 붙여야 돼. 그럴 리가 없잖아. 수일치가 망했어. 그러니까 얜 분야라고 하는 명사예요. 그러면 명사라면 아직 동사가 안 나왔는데 이게 바뀔 리가 없어. 마침표가 있으면 문장이란 얘기거든요. 곧 죽어도. 토익은 다 문장으로 나오지. 그러니까 얘들이 동사라니까. 우리 하이브에서 새롭게 이제 이번에 시장에 진입해서 선보이는 곡선 스크린 모니터 필드는요. 굉장히 고해상도를 빈칸하면서 70인치의 디스플레이를 빈칸합니다. 그 네 개 중에서 settle, 토착민이 정착한다는 느낌이 아니라면 settle은 뭔가 문제점이나 좋지 않은 걸 해결하다의 뜻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빈칸 뒤에 이렇게 찬란하게 칭찬을 해놓고서 이렇게 좋다고 얘기해놓고서 뭘 해결해요. 그러니까 D는 답이 안 되죠. locate, 위치시키다보다는 여러분, 위치시키다보다는 find의 동의어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찾다라는 뜻으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location 하면 위치다 보니까 locate, 무조건 위치시키다 이러시면 안 돼요. 찾다로 오시면 많이 씁니다. 뭐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고 definition을 찾습니다. 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definition을 목표하는 것보다는 이미 시장에 진출된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고해상도의 엄청난 넓은 디스플레이를 자랑합니다. 보스트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A로 하겠습니다. 하나 더 외워두시면 좋을 거 추천드립니다. aim은 토익에 두 가지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정확한 명사 목적어를 끄는 것보다는요. 내가 목표하는 바를 얘기할 때 aim to 더하기 동사 원형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아주 잘 끄는 동사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외워두시고요. 혹은 사람 대상이 나와서 30대 젊은 여성을 겨냥합니다. 이 제품이 그럴 때는 aim at 이라고 해서 be aimed at 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목적을 원래 끌 수 있는 동사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BPP at로도 출제가 됩니다. 따로 부가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에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름 뺄 수 있으니까 괜찮으시죠? 오늘 배운 내용도 참으로 좋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나머지 문제도 좋은 문제 많으니까 리뷰 꼼꼼하게 하시고 저한테 배우시는 걸 최대한 접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9강, 10강 테스트 9회, 테스트 10회에서 파트 5 엑기스 문제 추려서 2강 하고 나면 우리가 6, 7 나갑니다. 여러분 끝까지 영상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 때 뵐게요. 감사합니다.